자유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담지만 이처럼 도가 지나친 윤 정부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 심지어 외신에서도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 독재라고 지칭하며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180개 언론자유 지수에서 62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표에는 수사기관을 동원한 정권의 압박이 반영됐는데 튀보 브리텐 국경 없는 기자회 부국장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자기검열이나 법적인 제재 없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나치 언론 통제의 주역이었던 선 전 장관 요제프 게벨스입니다. 언론을 가지고 수많은 대중을 나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했던 그의 언론 장악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도록 언론 구조를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시 언론심의회를 통해 나치가 원하는 대로 보도 방향을 정했고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약 7만 5천 건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 당시 통신사 3개를 독일 통신사로 통폐합하면서 괴벨스 선전부 하에 업무 감독을 받으며 국가가 독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의 폐간 조치를 주도하며 언론의 좌우 균형성을 파괴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사람으로 물갈이했습니다. 괴벨스가 선전장관이 되어 제일 먼저 선전부 산하기관을 나치당원으로 채웠습니다. 마치 언론기관의 낙하산으로 친정부 인사를 내리꽂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나치와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아리안 출신임을 증명해 선전부 문화원 산하 언론원의 직업 명단에 등록하도록 했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언론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독일 방송국 내 고위 간부 98명과 중간 간부 38명을 해고하고 친나치 인물들을 발탁했습니다. 결국 언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치 독재에 적극 찬성하고 동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치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괴벨스의 언론 길들이기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 윤 정부에서도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시해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물갈이 중인 윤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 해임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기 위해 꼼수를 썼습니다. 통상 금요일에 사무처 안건 보고 후 매주 월요일에 위원 간 간담회를 거쳐 수요일 전체 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월요일 위원 간 간담회 없이 전체 회의를 연 것입니다. 또한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통위의 의결에 따라 기피 신청이 가능한데 이날 방통위는 남 이사장의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야당 측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외부 전문기관에 법률 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 직무대행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21일 방통위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원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관리감독 소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검사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해임 절차를 먼저 밟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해임된 권 이사장은 곧바로 법원에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9월 11일 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통위의 해임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과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위원장 포함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5명의 상임위원이 구성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야권 몫의 상임위원 지명을 미루고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임명해 이 위원장과 이상임 부위원장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을 결정한 터라 법원에서는 정당한 의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권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에 복귀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방통위는 권 이사와 비슷한 사유로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가 해임 의결권을 남용하여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우 정치적 유불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KBS와 MBC만 장악했지만 윤 정권은 더 나아가서 정치와 아무 관련 없는 EBS까지 손을 뻗친 것입니다. 잠시 언급하자면 EBS 교육 콘텐츠에
친일 뉴라이트 사관을 심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유 이 사장의 해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 사장이 언론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하고 주말이나 어린이날 등 휴무일에 제주와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조사 결과를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습니다. 어차피 올해 9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상황임에도 방통위는 속전속결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건을 인계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 월 한도액 100만 원에서 EBS 강사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다 몇천 원 더 쓴 것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하루에 3억 6,800만 원의 검찰총장 몫의 특활비를 80명의 검사에게 나눠준 윤 대통령은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검찰이 유 이사장의 죄를 키우고자 법을 이용해 꼬투리 삼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유 이사장에게 어떠한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4월 30일 EBS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EBS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인카드 영수증, 자체 감사보고서, 이사장 일정표 등 방통위나 EBS를 통해 얼마든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자료들을 구태여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현재 유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할 방통위 전체 회의만 남은 상황에서 EBS는 월간조선 김성동 편집국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김 국장이 신천지 이만희를 띄워주고 윤 대통령 취임 당시 취임식장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다는 등의 비상식적이고도 극우 편향적인 기사를 써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담지만 이처럼 도가 지나친 윤 정부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 심지어 외신에서도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 독재라고 지칭하며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180개 언론자유 지수에서 62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표에는 수사기관을 동원한 정권의 압박이 반영됐는데 티보브리탱 국경 없는 기자회 부국장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자기 검열이나 법적인 제재 없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추후 22대 국회에서 인사물갈이, 구조 악용, 편법, 압수수색 등으로 언론을 입틀막하는 윤 정부의 폭주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만 합니다. 현 21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방송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기형적인 방통위와 방심위 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